이제 지금 하실 거는 이제 뭐냐면은 리스트의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길이가 이제 다르게 이제 바뀌어지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리스트가 이제 3개가 있는 건데 얘네들 자체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형태 있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덱스 번호 쓰고서 뒤에다가 이제 2를 붙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값을 두 개의 새 값으로 바꿔서 변경하는 예시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리스트 있잖아요. 뭐 이름을 2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A, B, C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2라고 이제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요소에다가 이제 2개를 해주는 형태를 이제 해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 내용물이 3개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넣어주게 되면 리스트 내용물이 4개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리스트를 이제 B라고 해놓고 BB라고 해놓은 다음에 또 이제 WW라고 이제 바꿔놔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2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순서에서 얘가 그 삽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3개였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순서에서 이제 얘를 넣어준 거죠. 자, 얘는 이제 또 세 번째 거를 선택을 시켜버리면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얘 상태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인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써서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쓰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항목 삽입.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삽입은 이제 뭐냐면은 변경.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꿔주는 게 변경이고요. 삽입은 이제 뭐냐면 기존 값을 있잖아요. 기존 값을 바꾸지 않고
그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려고 할 때는 얘를 사용을 해줘요. 뭐냐면 insert 함수 있죠? 이걸 사용해줘요. 자, insert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제 지정된 인덱스에 이제 항목을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insert로 이제 지정된 인덱스에 항목을 삽입해줘요. 자, 이제 한번 여기서 또 봐보실게요. insert.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 번째 항목에다가 이제 수밥을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예시거든요. 자, 일단 항목이 이제 있어야겠죠. 자, 여기다가 후르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 애플 그냥 A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B, 그리고 이제 체리 C, 0, 1, 2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르츠에다가 자, 점 찍고 insert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이제 점을 찍는 순간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insert라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첫 번째 시작할 때 밸류 값이 여기가 인덱스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라고 그랬으니까 0, 1, 2잖아요. 자, 2번을 쓰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삽입해야 되는 값 있죠. 변경이 아니라 삽입하는 거. 자, 바나나, 체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박, 워터멜론. 자, 그냥 워터까지만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프린트 해놓고 이제 후르츠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파이썬은 띄어쓰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다 그랬죠. 그래서 괜히 띄었으니까 제가 지금 또 오타가 날 뻔했는데, 자, 이렇게 세 번째 항목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껴진 거죠. 세 번째 항목으로 얘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설트니까 넣는 거니까는 그 기존에 있던 항목을 넣어버리고요. 기존에 있는 항목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 지정하는 장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인덱스의 항목을 삽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기존에 있던 인덱스 항목은 이건 이제 한 칸 뒤로 밀린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시는 것들도 이제 뭐냐면은 그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어떤 거냐면은, 자, 이제 요소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적어 주실게. 뭐라고 적냐면은, 그냥 여기다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항목 추가하는 거, 항목 추가할 때 이제 써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은 append라는 함수 있죠. 이걸 써주거든요. append.
자, 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목록의 끝에 항목을 추가할 때 이 어펜드 함수를, 그 어펜드 메서드를 이제 써주는 거야. 이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그 항목 추가하는 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부터 이제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얘는 이제 특징이 그 제일 뒤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end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 리스트로 자, 스타트 그리고 누잇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항상 끝맺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end 점 찍고 어펜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얘 눌러주면 자동으로 좀 완성이 되죠. 자, 여기다가 이걸 써줘요. end라고. 그럼 얘가 start do it success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start do it success end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쓰고 자, end라고 이제 말을 써주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손을 안 대고요. 자기가 뒷부분에 갖다 붙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끝부분에 추가되는 게 이제 이 어펜드예요. 자, 지정된 인덱스에 이제 항목을 삽입할 때는 그 어떤 거냐면 우리 위에서 썼던 거 있지, 인설트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록 항목을 제거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지정된 항목을 제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remove 점 remov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써주시게 되면 지워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게 되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건데, 얘 역시도 이렇게 소괄호 있잖아요. 소괄호를 쓰고 밸류 값을 또 여기다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얘를 또 제거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자, 얘 있잖아요. 얘 그대로 복사 한번 하시고요. 위에 썼던 거 여기서 이제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end append 말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remove라고 적어주실게요. append 대신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이제 하나를 해야겠죠. 자,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success면은 success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제거된 채로 나오게 돼요. 자, 얘는 이제 단어를 선택해서 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된 건데요.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인덱스를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나 뭐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있잖아. 또는 숫자로 쓴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이 remove로 제거를 하고요. 그 인덱스를 제거할 때는 얘를 써요. pop. 자, 밑에다가 이제 적어주시고, 자, 지정된 인덱스 제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012로 이제 제거하는 거니까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인덱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이 POP이라고 되어 있는 거란 거예요. 자, POP라고 되어 있는 형태 있죠. 이거거든요. 이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그 인덱스 형태로 얘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복사 한번 하시고 얘를 한번 써놓기 잘했죠. 자,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end.remove 대신에 POP 적어요. POP 적고서 이제 두 번째 거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면 돼요. 1이라고 숫자로. 얘가 0, 1, 2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2를 써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보세요. 자, 두 번째 걸 제거를 했죠. 그리고 얘가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정된 인덱스 제거 얘는 뭐가 있냐면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걸 없애버려요.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항목을 제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얘 한번 지워보세요. 숫자 인덱스 번호 쓴 거 있죠? 걔를 지워주시면 네, 이렇게 지워줘요. 네, 그러니까 인덱스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요. 또 비슷한 키워드가 있어. 인덱스 형태의 비슷한 키워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OP 대신에 앞에다가 얘 대리라고 되어 있는 걸 꺼내게 되면은 걔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차이인데 얘는 점이 찍히지 말고의 그런 차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 비슷한 거, 팝과 비슷한 거. 걔는 이제 뭐냐면 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대. 자, 얘는 이제 얘 역시도 이제 똑같이 얘 있죠. 복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 이제 점 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말고요. 여기 end에 얘는 요소 인덱스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괄호에 숫자 0을 써주고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de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들어가요. de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들어가.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얘도 얘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doit하고 success만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를 앞으로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똑같은 건데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써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del은 또 뭐가 있냐면 del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del은 얘를 요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end에서 한번 0을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얘는 어떻게 돼요? 문법에 안 맞는다고 나오죠?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말씀드리면. 자, 이건 안 된다는 예시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나 보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홈키 누르고 end 그리고 딱딱딱 누른 다음에 자, 컨트롤 슬러시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되죠. 여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리스트는 비워놓고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여기다 이제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얘가 있잖아요. del이
그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전체 리스트를 삭제할 수 있어요. 델은 전체 리스트 삭제도 할 수 있다. 전체 목록을 삭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이대로 복사 한번 하시고 밑에다가 그 리스트가 지금 있잖아요. 리스트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엔드 리스트를 삭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요렇게 엔드에서 요거 있지. 이거를 빼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에러 메시지 뜰걸요, 얘? 볼까요, 한번?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얘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메시지 나오는 게. 리스트를 삭제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 자, 잠시만요. 정의되지 않아요. 나왔죠. 네. 이게 아마 위에 올라가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위에서 나왔죠. 네. 예, 맞아, 저분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 없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으면 이게 뜬 거예요. 디파인. 그 스크립트 하시다 보면은 오타 나잖아요. 저에게 되게 많아요.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줄 몇 줄이 이제 정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몇 번째 줄에서 어긋났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오인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얘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몇 번째 줄에 있는 뭐가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틀렸다고 하면 그 줄만 찾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크립트는 전부 다 봐야 돼요. 오타나면 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스크립트도 하실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이나 이런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와서야 이제 리액트나 뷰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프로젝트가 진짜 실질적으로 아직 여러분들 가깝게 있는 여기 서울에 시청 있잖아요, 맞죠? 시청에서도 시스템 뭘로 들어가냐면 JSP로 들어가요. JSP. 그러니까 자바 서버 페이지 있죠? 그 자바 시스템 자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프로젝트나 그렇지 옛날부터 구축되어 있는 것들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랑 자바 반드시 하게 돼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거지만 결국은 스크립트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프론트엔드에 그 3대로 가리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노드.js하고 리액트하고 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쓰던 게 이제 요즘에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시스템을 JSP, ASP, PHP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좀 바뀐 거죠. 다 자바 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뀐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스크립트 하시게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비슷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 다 스크립트에 나와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금 대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를 삭제를 한 거고요. 삭제한 거하고 지우는 건 다르겠죠. 또 지우는 게 있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자, 목록 지우기. 자, 삭제는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지우는 거는 이제 목록은 남아 있는데 밸류 값이 없다는 얘기. 자, 제 얘기는. 자, 삭제. 얘 전체 다 없어지는 거. 클리어는 얘만 없어지는 거. 얘는 있는데 얘만 없어지는 게 클리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리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목록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목록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를 사용해요. 클리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목록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리스트만 출력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얘는 리스트. 리스트 안에 값이 있으면 리스트 밸류 값.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값이라고 있어. 이게 이제 밸류 값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값이 없는 채로 얘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쓰면, 클리어를 쓰면.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클리어라고 이제 C 대문자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얘는 리스트 안에 내용을 지워줘요. 즉, 절한 글씨를 지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리어라고 대문자로 일부러 쓴 거죠, 제가. 자, 클리어 쓰시고 자, 점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클리어 메서드 써줘요. 이쪽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 클리어. 해주시면은 비어져 있는 리스트만 출력이 아마 되실 거예요. 보시면. 자, 얘 잠깐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시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 엔드 있잖아요. 엔드 얘하고 얘하고 이제 엉켜버리니까 얘 잠깐 주석 처리하세요. 델 엔드 있잖아요. 델 엔드 잠깐 주석 처리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리스트 비어져 있는 채로. 자, 얘만 나오게 돼. 리스트만 밸류 값 없이. 그래서 완벽하게 삭제하는 거는 대리고 그 안에 밸류 값만 지워지는 게 클리어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몇 가지가 또 남았는데 이 목록 있는 데서 이제 또